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05만 120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6481명, 완치 589만 826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250명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하위 변종인 BA4와 BA5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하위 변종은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며 백신과 기존 면역을 우회하고 코로나 치료제의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우려 변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국가들은 BA4와 BA5에 대해 경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BA4와 BA5 변이의 지역 감염 사례가 각각 2건과 1건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싱가포르에서 BA4와 BA5 변이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두 변이 감염자들이 증상이 없거나 발열, 기침 등 경증을 보였다면서 병원에 입원할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BA4와 BA5 변이는 올 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보고됐으며 이후 현지에서 우세종이 되었습니다. BA4와 BA5뿐만 아니라 영국 보건국은 XE라는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XE는 BA1과 BA2의 재조합 변이체로 현재 변이들보다 10% 더 빠르게 감염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은 관찰 단계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건수는 16일 기준 총 4억 860만 8,341회입니다. 이 중 1차 접종자 수는 1억 9,962만 5,406건이며 2차 접종자 수는 1억 6,627만 3,179건이고 3차 접종자 수는 4,270만 9,75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차 접종자는 목표치의 95.85%에 달했으며 2차 접종자는 79.84%이고 3차 접종자는 20.51%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발병률이 통제되고 있기에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지난 17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내 활동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3차까지 받은 모든 해외 여행객들에 대해 입국 시 PCR 검사나 항원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야외 마스크 해제는 우리나라도 시행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의 동남아 국가에서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세안 미국 특별정상회담에 참석하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비서실 선임 참모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세안 미국 특별회의에서 조코위 대통령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으며 만찬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건배에 답사를 하는 등 친근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누리꾼들이 추측했던 러시아의 G20 정상회의 초청장 발송으로 조코위 대통령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들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선임 참모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는 인도네시아와 미국의 양자 관계가 변하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아세안 지역의 긴장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우방적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선임 참모는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우호적인 태도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으로 재직했을 때와 다르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며 특히 2015년 국빈 방문 당시 두 정상은 매우 좋은 개인적 관계를 유지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미국은 인도네시아로 하여금 미국 투자에 대한 개방성을 보였으며 전기차 배터리 및 다운스트림 상품의 완제품 수출 또한 상호 신뢰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인도네시아를 중간 강국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인도네시아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에서 열린 아세안 미국 특별정상회담은 45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16년 아세안 미국 특별정상회의가 미국에서 진행되었지만 백악관이 아닌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아세안 미국 회의 참석차 미국에 방문하는 동안 보카치카에 있는 스페이스X를 방문하여 앨런 머스크 대표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스페이스X의 로켓 생산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앨런 머스크와 협력 회의를 가졌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투자조정부 장관이 앨런 머스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도록 지시한 후속 조치입니다. 머스크는 인도네시아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테슬라, 스페이스X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많고 지속 성장하는 측면에서도 협력하기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테슬라의 니켈 산업 투자와 스페이스X 발사대를 유치하기 위해 수년째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 생산국으로 2030년에 전기차 산업 허브로 부상한다는 목표 아래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사와 배터리 업체를 끌어들이는 정책을 진행 중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번 만남을 가지는 동안 앨런 머스크를 인도네시아로 초대하였으며 앨런 머스크는 조코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초청에 감사의 뜻을 밝혔으며 올해 11월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토종 목재 중에 아가르우드라고 불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천나무로 알려진 나무로 좋은 향을 만드는 나무입니다. 향은 나무의 중심에 있는 심지에서부터 나오는데 향이 담긴 품질에 따라 1kg당 평균 100달러에서 최고 10만 달러까지 거래되는 제품입니다. 아가르우드가 비싼 이유는 자연이 만든 향 중에 가장 진한 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향수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향수 시장뿐 아니라 미학적, 종교적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3000년 전 이집트인들이 아가르우드를 통해 향수, 향, 조각, 재래상 등을 만들며 이용되기 시작했으며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불교, 도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많은 종교계에서도 향을 사용하는데 이때 아가르우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가르우드의 심재는 따로 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태워도 만족할 만한 향을 퍼뜨리기 때문에 신들의 나무로도 불리웁니다. 아가르우드 향을 얻기 위해서는 10년 동안의 재배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아가르우드가 진한 향을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배되는 동안 나무에 상처를 주어 스트레스를 받게 해야 하며 상처에 곰팡이를 감염시키고 곤충을 침입시켜 극심한 스트레스를 줘야 합니다. 90%의 나무는 이 과정에서 괴사하여 죽으며 10%의 나무만이 스트레스를 이기고 좋은 향을 품게 됩니다. 아가르우드 오일 시장은 2022년에 성장하는 사업으로 비즈니스 전망이 좋은 아이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치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민의 60%가 G20 의장국이 어느 나라인지 모른다고 답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치지표 조사국 전무이사는 5월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가 G20 의장국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34%에 불과하였다고 인도네시아 정치지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G20 의장국은 G20 회의를 주관하는 국가를 말하며 인도네시아는 2022년 의장국으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12월부터 공식적으로 회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국임을 알고 있는 34%의 인도네시아 국민들 중 70%는 러시아 정상이 참석하는 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정상이 참석하는 데에도 67.5%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G20에 러시아를 초대하므로 러시아를 적극 반대하는 국가들과 우방 관계를 이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51.3%의 응답자가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G20 회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G20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분노한 서방 국가들의 국제관계를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청은 대테러 부대 덴수스 88이 테러 집단 무자헤딘 인도네시아 티무르와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국가의 동조자로 의심되는 24명의 시민을 체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홍보과장은 24명의 용의자를 지난 14일에 3곳의 장소에서 체포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자세한 구속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 중 22명은 술라웨시 중부에서 무자헤딘 동조자로 검거되었고 취조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무자헤딘 재조직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ISIS에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포된 동조자들은 여전히 대테러 부대에서 집중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무자헤딘은 아프가니스탄의 테러리스트 단체를 지칭하는 말로써 성전에서 싸우는 전사를 뜻합니다. 무자헤딘은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이집트,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말레이시아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발견되는 즉시 체포되고 있습니다. 무자헤딘 인도네시아는 작년 9월 마지막 지도자인 카로라 아흐마시 경찰과 대치 중 사망한 후 완전히 해산되었지만 동조자들 수십 명이 남아있다는 제보와 함께 대조직 활동을 진행하다 이번에 체포되게 된 것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무자헤딘의 지지자라는 이유만으로 체포하여 집중 취조를 통해 범죄 혐의점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 술라웨시에서 활동 중인 인권단체 이슬람교 수호단은 무자헤딘의 동조자로 의심된다고 하여 또는 무자헤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여 시민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묘야자 재배 농가들은 지난 17일 무역부와 경제조정부 건물 앞에서 시위를 가졌습니다. 지난 4월 28일 파묘 관련 모든 제품의 수출 금지가 공식적으로 시행된 이후 팜 열매 가격이 최대 60%까지 폭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출 금지가 되기 이전에 팜 열매 가격은 1kg당 3,000루피아였지만 수출 금지 이후 1kg당 1,000에서 1,500루피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팜 열매 가격이 하락하여 파묘 시장이 안정되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식용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가로부터 원료인 파멸매를 사들인 이후 공장에서 가공하여 파뮤를 얻고 이후 다른 공정들을 걸쳐 식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파멸매는 수출 상품이 아니며 파멸매를 가공한 파뮤만 수출 상품입니다. 파뮤 농민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수출 금지가 발표된 이후 인도네시아의 1118개의 파뮤 가공 회사들은 파멸매 구매를 약 25%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300만 명의 농부가 손실을 입었으며 그 피해 금액은 약 11조 7천억 루피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파뮤 농민들은 정부의 식용유 가격 안정화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파뮤 회사들은 수출이 금지되자 수출품들을 내수화한 것이 아니라 파뮤 생산 자체에 제동을 걸었으며 그 피해는 파뮤 농가가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파뮤 야자 재배 농가들은 조코이 대통령에게 농부들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며 수출 금지를 빠르게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